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Wait a minute.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죠.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간입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세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누구십니까? 그만두신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더 연마하고 왔습니다. 네. 저희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되나 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그 대타로 오셨던 후배분들한테 눈치 많이 주시더라고요. 간곡하게 좀 얘기를 전달해 달라 얘기를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일러뒀죠. 아직 때가 아니다. 네. 거의 이렇게 3인 완전체로 뵙는 게 2달여 만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항상 이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밖에 안 됐나요? 네. 좋았던 시절이었죠. 네. 아니 그래도 해가 바뀌었으니까 1년이라고 치죠. 그렇죠. 네. 1년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뭐 이제 여자농구 중계 때문에 많이 바쁘셨는데 사실 그 사이에 그 새로운 신예 분들이 진짜 잘 채워주셨어요. 네, 잘하더라고요. 예. 다 보셨군요. 네, 그래서 하고 싶어 하길래 아직 현장을 더 누빌 때다. 네. 마이크 앞에서 이르다라고 좀 몇 번 단속해줬습니다. 네. 오늘도 훈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이 주간 농구 새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완전체로 또 여러분들 찾아뵀는데요. 네. 각자 짧게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한 번씩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먼저 오랜만에 복귀하셨으니까 손대범 기자부터.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올해는 빈자리 나지 않게 열심히 꼬박꼬박 출석하면서 좋은 소식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간 범퍼 역할은 항상 제가 해야죠. 네. 이 싸움과 오해가 많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올해만큼은 다들 좀 이렇게 오해도 풀고 좀 이렇게 싸우지 않고 정말 이게 좀 범국민적인 범세계적인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네, 그걸 한번 좀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농구 인기만 올라가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네, 뭐 농구 인기가 더 올라가서 지금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노출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소원 다 모두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023년 새해 첫 주간 농구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KBL 경기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SK와 원주 DB가 맞붙었네요. 네, 현재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사실 DB가 최근에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부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상범 감독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상이 많이 나올 수 있겠냐. 막 기가 차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부상자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두경민 선수가 이미 빠진 상황에서 알바노 선수 그리고 정호용 선수까지 빠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현재 지금 90대 63으로 좀 밀리고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지금 화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운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거의 4쿼터 8분여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뒤집기에는 좀 어려운 점수가 됐네요. 네. 예. 일단은 그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흐름상으로도 SK의 우세가 좀 점쳐졌던 경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SK는 크리스마스 경기 이후로 딱 2게임 치렀거든요. 네, 그런데 DB는 또 농구 형식 경기 치르고 그리고 또 월요일에도 게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 쌓인 상황에서 빡빡했죠. 네, 부상 공백까지 생기다 보니까 애초에 SK가 좀 쉽게 갈 것이다라고 내다보신 분들이 많았고 그 예상대로 가고 있네요. 네, 지금 거의 매 쿼터 다 서울 SK가 앞서고 있습니다. DB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많이 빈도가 높게 치르긴 했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그 전까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사실 12월 31일 농구 형식 경기는 기가 막혔죠. 사실 모든 선수들이 이상적인 활약을 보였습니다. 정호영 선수부터 시작해서 에르난데스 선수까지 굉장한 활약을 보이면서 KCC를 꺾었는데 그날 모든 기운을 다 끌어쓴 것처럼 다음 경기로 또 다시 부진을 돌아갔는데 역시나 부상자가 많은 것이 이 원동력을 좀 추진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해가 바뀌는 사이에 KBL 팀 순위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이 정리를 해주시죠. 네, KGC가 가장 먼저 20승을 달성하면서 20승 8패로 1위고요. 현대모비스가 지난 경기 잡아내면서 16승 11패 단독 2위가 됐습니다. 창원 LG가 15승 11패로 3위고요. SK가 15승 12패지만 오늘 경기 이대로 끝난다면 16승 12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CC가 최근 상승세를 통해서 승률 5할을 맞췄고요. 5위입니다. 반대로 고양 캐롯은 최근 부진을 거듭하면서 13승 15패로 6위. 최근 뜨거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수원 KT가 어느덧 12승 15패로 7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반대로 최근 부진한 한국가스공사, DB, 서울삼성은 나란히 8위부터 10위까지인데 조금씩 이 중상위권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네요. 네.
이제 보면은 뭐 KGC의 독주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중위권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결국엔 또 올라갈 팀들이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뒷심이 진짜 발휘 되네요. 그렇죠. 저희가 뭐 이미 시장 개막하기 전에 저랑 박재민 의원이 SK를 좀 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KGC. 네. 저는 SK를 좀 쳤는데 네. 굉장히 처음에 과실을 많이 당했어요. 네. 하지만 역시나 예상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또 KCC 역시 허웅과 이승현 선수 중심으로 뭐 아직까지는 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만 점차 조금 끈끈한 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올라갈 팀이 올라간다는 뜻은 조금 의문표가 있었던 팀들은 여전히 좀 이렇게 이 초반에 반등과는 좀 별개로 네. 좀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죠. 뭐 고양 캐럿 같은 경우도 좀 아쉬운 성적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좀 이렇게 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즌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미소를 짓는 자와 눈물을 짓는 자가 좀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KT의 상승세도 꽤 놀라워요. 네, 역시나 최근에 뭐 제로드 존스 그리고 레스터 프로스퍼 두 외국 선수를 영입했는데 서동철 감독이 원했던 스타일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로드 존스 선수는 20.4득점. 또 리바운드도 굉장히 잘 잡아내고 또 선수들의 공격 움직임도 잘 봐주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스타일인데 자, 이 선수가 합류하면서 양홍석과 하윤기 선수까지 살아나고 덕분에 KT도 하위권에서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서울 삼성이 어쩌다가 이게 최하위까지 떨어졌을까요? 뭐 역시 부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1라운드 첫 10경기에서 6승 4패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외국인 선수가 다쳤고 데릭슨이 다쳤고 또 뭐 이동엽, 뭐 이호연 그리고 또 이원석 선수까지 이 국내 선수들이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선수가 뭐 현재 550경기 연속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외국인 선수의 부상을 메우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결국 뭐 은인석 감독도 지금 한계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자, 지금 순위표를 보니까 이제 각 팀별로 한 27경기에서 28경기까지 치른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프로농구도 3라운드까지 마친 거죠. 그렇죠. 딱 그 흔한 표현으로 반환점을 돌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7경기 3라운드까지 치른 상태인데 이제부터 이제 4라운드가 돌입했고요. 네. 다음 주에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1월 15일 날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이제 좀 많이 열심히 달려서 승수를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후반기, 전반기가 다 지나갔고 후반기가 다시 시작이 될 텐데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자, 과연 뭐 어느 팀과 어느 팀이 결국엔 맞붙게 될 것이다. 맨 마지막에 서 있는 팀은 누구이실 것인가? 어렵다. 자, 이렇게 여유를 뒀지 않습니까? 두 팀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말씀 못하세요. 그러니까 네. 시즌 종반의 탑2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상위 두 개 팀. 네. 저는 여전히 시즌 초반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네. KGC와 SK 가겠습니다. 안전빵 아이고 안전하게 네. 가시는군요. 무슨 빵이요? 크림빵, 저는 크림빵 좋아합니다. 네. 네. 결국은 두 팀이 그 양강구도의 이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네.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인삼공사는 그래도 지금의 승수를 좀 잘 이어갈 것 같고요. SK가 결국 올라갈 것 같아요. LG랑 현대모비스도 물론 신인 감독들이 정말 잘 이끌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상대에 따라서 또 선수들 기복도 있다 보니까 네. 결국엔 SK에게 추월을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손대범 위원님도 크림빵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네. 어떤 빵 좋아하시나요? 참 이 재미없는 두 분과 방송하려니까 힘드네요. 네. 저는 그 수원 KT를 예상했었잖아요. 예. 네. 뭐 밀고 가야죠. 네. 그리고 또 KT가 외국인 선수를 바꿨고 네. KT가 외국인 선수 2명 바꾸고 이제 바로 약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 KBL은 외국인 선수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안양 KGC랑 수원 KT로 가겠습니다. 마늘빵이었군요. 꼭 이제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처럼 이게 달달한 느낌이 나는 이제 뭐 이제 크림빵이 있고 또 이렇게 뭐 턱 쏘는 맛이 또 있는 마늘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앞선 두 분이 뭐 워낙 또 안전하게 재미없게 뭐 방송을 너무 평탄하게 만드니까 뭐 저라도 툭 튀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세 분이 늘 예측을 할 때마다 꼭 간절히 바라는 게 있죠. 셋 다 틀렸으면 좋겠다. 셋 다 틀릴 수밖에 없을걸요? 셋 다 틀렸으면 좋겠다. 아니 저희가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저희가 네, 올라가는 팀 내려가는 팀 꼽았는데 네. 다 공통점이 외국 선수에 의해서 희비가 좀 엇갈렸어요. 맞아요. 네, KT는 외국 선수를 잘 바꾸면서 그렇죠. 올라갔고 삼성이나 뭐 DB나 삼성 그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네. 외국 선수 때문에 또 경기력 시너지가 안 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역시나 KBL의 여전한 또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기를 한번 쭉 짚어보면은 이제 외국인 선수 농
공사가 잘 된 팀이 아무래도 좀 좋은 분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뭐 선수 개개인별로 본다면은 일단은 전반기 같은 경우엔 전성현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였죠. 예. 거의 지금 석점 성공률이 50%가 넘죠. 네. 예. 뭐 최근에 뭐 10경기 연속으로 25득점 이상, 또 20점 이상을 올려줬고요. 이게 또 국내에서는 뭐 서장훈 선수랑 김영만 선수 같은 레전드들밖에 못했던 네. 기록인데 10경기 연속으로 국내 선수가 20점 이상 넣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만난 농구인들은 이제 전성현 선수를 잘한다 그게 아니라 역대 최고 슈터가 누구냐 할 때 이 선수 이름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팬들이 많다 보니까 NBA랑 주로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평균 25점 정도면은 뭐 그렇게 평탄한 기록 아니냐.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경기 시간이 NBA보다 짧습니다. 거의 10분이 짧죠. 그러니까 NBA는 예. 거의 한 쿼터를 더 뛴다고 예. 보면은 25점의 기록이면은 지금 NBA로 만약 환산을 한다면은 단순하게 환산했을 때는 30점이 넘는 기록이에요. 평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네네. 그리고 3점 성공 개수 대단한 게 이제 NBA에서 82경기 체제에서 한 시즌 최다 3점이 스테픈 커리 2016년에 402개 넣었거든요. 네, 네. 42개. 네, 그러니까 뭐 경기당 뭐 4.78개 넣은 건데 올 시즌에 전성현 선수가 25경기 만에 3점씩 100개 넘겼어요. 이러면 평균적으로 4개가 넘거든요. 네. 그리고 박재민 위원의 말씀대로 NBA보다 KBL이 8분이 짧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는 진짜 뭐 KBL 역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방송을 전성현 선수가 듣고 있다면은 언젠가 비시즌에 한번 출연해 주시기를 NBA 좋아하지 않나요? 많이 보죠. 강력하게 네.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과연 전성현 선수 진짜 후반기엔 또 어떤 활약 보여줄지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말씀드리는 와중에 서울 SK와 원주 DB의 경기는 종료가 됐습니다. 97대 63으로 30점 차가 넘는 이제 점수가 벌어지면서 서울 SK가 승리를 가져갔네요. 네. 자, 또 KBL 리그 이야기를 해보면은 고양 캐롯이 경기 외적으로 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들려오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대한컬링연맹 회장직과 또 대한체육회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물러났죠. 네, 이게 이제 결국 프로농구에도 불똥이 튀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KBL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각종 또 안 그렇죠.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이사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고양 캐롯 프로농구단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 농구 팬들이 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뭐 문제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예. 이제 3월에 KBL에 내야 될 돈이 있는데 네. 이미 10월 초에 시즌 개막할 때도 이걸 내냐 마냐 갖고 그렇죠. 많이 예. 많고 불안감도 형성됐었는데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 3월 달에 약속을 지킬 수 있냐. 그것도 상당히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사실 이거가 못 낼 금액인가? 약간 의구심이 운영을 그렇죠.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기업이라면은 크게 예. 부담을 가질 만한 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들렸다는 것은 많은 팬들한테 의구심을 들게 했죠. 이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안 좋은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네. 네, 어쨌거나 뭐 단장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게 큰 문제죠. 네. 참 이런 문제들을 좀 불식시키면서 초반에 멋진 활약 보여줬었는데 후반기에 또 약간 불안 요소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고양 캐롯을 응원하는 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불안한 마음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 선수들이 아무래도 뉴스를 뭐 눈과 귀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불안감 속에서 경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 좀 정상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손대범 기자 나오셨으니까 WKBL 소식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올스타전 휴식기에 들어가 있죠? 네, WKBL은 지난 12월 26일 우리은행과 삼성생명과의 경기 끝으로 짧은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1월 8일에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 이 올스타전이 2020년 1월 12일 부산에서 열린 이후에 1092일 만에 열린 올스타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맹에서도 팬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했고요. 무엇보다 선수들도 오랜만에 좀 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뭐 다양한 세리머니도 연구하고 이 경기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여자 농구 판도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수 선수가 복귀를 했고요. 후반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현재 순위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우리은행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6승 1패. 승률이 무려 93.1%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네. 삼성생명이 2위, 또 BNK썸이 3위입니다. 신한은행이 지금 현재 8승 9패로 4위인데
최근에 이제 박지수 선수가 돌아온 KB스타스가 4승 13패. 두 팀 간의 차이가 4경기 정도 나거든요. 네. 후반기에 만약에 KB스타스가 탄력을 받는다면은 이 4위 싸움을 두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 같고요. 하나원큐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1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농구 소식에 이어서 NBA 이야기도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시죠.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수요일 저녁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유튜브 생방송 창에 늘 약간 채팅을 남겨주시는 분이 계신데 미무스원님께서 그 세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많이 받겠습니다. NBA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NBA는 오늘 3경기가 있었죠. 네, 어제 11경기, 오늘 3경기, 내일 10경기. 네, 미치겠습니다. 네, 들쑥날쑥해서. 네. 그런데 오늘 3경기가 전부 다 재밌었습니다. 미러키와 워싱턴의 경기에서는 미러키가 홈에서 야니스의 복귀전 123대 113 10점 차로 승리를 따냈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보스턴의 경기가 정말 의외였습니다. 네. 네, 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라는 빠졌죠. 네, 에이스가 안 나왔는데 150점을 넣었습니다. 150점이요? 네, 보스턴을 33점 차로 대파했고. 당구에 나오는 숫자잖아요. 네. 농구가 아니라 48분 만에 네. 연장도 안 갔고. 그러니까요. 네, 정말 보스턴 입장에서는 승률 1위인데 치욕적인 패배를 떠안았고. 보스턴도 멤버가 다 뛰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카라멘토 유타 경기, 이 경기가 뭐 가장 흥미로웠죠. 유타의 홈이었는데 세카라멘토가 117대 115로 이겼거든요. 네. 마지막 0.4초 남기고 유타 재즈의 이 라우리 마카넨 선수가 슛을 던졌는데 진짜 0.00001초 차이로 버저비터가 인정이 안 됐어요. 인정이 안 됐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세크라멘토가 천시만고 끝에 이겼습니다. 자, 일단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데토쿤보가 복귀를 했는데 활약은 어땠나요? 어마무시했습니다. 네, 무릎 부상 때문에 잠깐 쉬었던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55득점, 10리바운드, 7어시스트, 그리고 블록슛도 2개 기록, 블록슛 아니라 스틸도 2개 기록했는데 현재 이 선수가 출전한 경기에서 3경기째 40득점, 10리바운드, 5어시스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펄펄 날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와, 근데 이 오클라호마가 150점 득점한 경기는 뭐 하이라이트로 만약에 편성을 한다고 해도 하이라이트만 한 20분 나오겠네요. 너무 길죠. 예. 득점 장면 커서 오늘 보스턴의 수비가 좀 엉망이었고 또 조 마줄라 감독도 인정했듯이 완패였고 선수들이 약간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오클라호마 경기는 현지 보러 가신 분들이 승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쿼터 끝날 때 다들 기립박수를 하는데 경기장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오클라호마는 지금 최하위이기 때문에 리그 전체 최하위이기 때문에 지금 팬들의 외면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150점 경기를 펼친다.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보러 간 사람이 승리다. 그렇죠. 그 동네에서 오늘 저녁은 그러니까 뭐 어제 저녁이었겠죠. 오늘 저녁은 정말로 이 얘기만 나오겠죠. 네, 이 얘기만 식당에서 나올 정도로 반찬이면 안 주면 다 이 얘기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가 하면은 2주의 선수로는 돈치치와 포르징기스가 선정됐네요. 오우. 네, 그렇습니다. 올 시즌 들어 처음으로 유럽 출신의 2명의 선수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시즌 중반까지 한 팀에서 뛰었던 둘이기도 한데요. 네, 돈치치는 댈러스의 뭐 슈퍼스타이자 자타공인 에이스고, 이 포르징기스는 현재 브래들리 빌이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로스터를 들락거리고 있는데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워싱턴의 5연승을 이끌었었습니다. 야, 돈치치 근데 정말 대단하네요. 팔방미인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돈치치는 코트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농구하는 선수죠. 역사를 쓰고 있고 저희 담당 PD님의 최애 선수죠. 네. 지금도 좋아하시네요. 그래요. 일단 2주의 연속으로 2주의 선수가 됐고 또 12월에 이달의 선수도 선정됐을 정도로 굉장한 활약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 45득점에 리바운드 11개, 10어시스트. 사실 게임에서도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30점만 넣어도 부진했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임팩트가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점이면 부진. 오늘 좀 안 좋은가 보다. 돈치치가. 야, 30점밖에 못 넣었어? 얼마 전에 돈치치가 60점에 20리바운드 기록한 경기 있었잖아요. 그 다음 경기에 32점밖에 못 넣었다. 맞아요. 그런 말이 나왔을 정도로 임팩트가 엄청납니다. 참 무슨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데토쿤보와 돈치치가 농구 월드컵이 벌어지기 전에 두 차례 서로 맞붙는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농구 월드컵 개최 전인 이제 올 여름 8월 초에 슬로베니아와 그리스를 오가면서 이제 홈앤드 어웨이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유럽 출신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출신 선수들보다는 애국심이 훨씬 강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뛰거든요. 그럼요. 네, 돈치치와 아르토쿤보 지금 이 두 명이 또 전성기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 대결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NBA 그 좀 경기 소식을 본다면 마치 기상 상황에 비유한다면 기상 이변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150짜리 경기 그리고 도노반 미첼의 활약. 이것도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네, 최근 들어서 뭐 한 경기 40점이 굉장히 평범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요. 엄청난 득점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돈치치 선수가 뭐 60점에 21리바운드 10어시스트 기록한 거에 이어 이번에는 도노반 미첼 선수가 70득점에 10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불스전에서 기록했는데요. 8리바운드였죠. 네. 리바운드 2개만 더 잡았으면 트리플 더블이었어요. 71득점. 네, 2006년 1월 22일 코비 브라이언트의 81득점 이후에 가장 높은 득점이 기록이 나왔는데 정말 이날은 뭐 던지면 다 들어가는 것 같은 마치 혼자 게임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여유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덕분에 시카고 불스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이언 윌리엄슨이 부상이라는 소식도 있네요. 네, 이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3쿼터 막판에 절뚝이면서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오른쪽 햄스트링 염좌 진단을 받았고요. 한동안은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수주를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올 시즌 윌리엄슨의 활약도 좋았고 그다음에 뉴올리언스도 이제 브랜든 잉그램이라는 에이스 없이도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자이언까지 쓰러지면서 이 펠리컨스의 앞길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그렇죠. 자이언 윌리엄슨이 비시즌 때 꽤 몸 관리를 잘해서 나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연봉 계약에 체지방과 또 체중에 대한 그 마이너스 옵션이 있었거든요. 네. 돈 걸렸으면 살 뺄 수밖에 없는데 아쉽게도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팀 순위도 짚어볼까요? 일단 서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기자가 해주시죠. 네, 서부는 1위부터 3위까지가 승차가 겨우 한 경기밖에 안 날 정도로 촘촘한 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덴버 너게츠와 멤피스가 1, 2위를 달리고 있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23승 14패로 3위입니다. 댈러스가 어느새 치고 올라와서 4위 그리고 세크라멘토 킹스와 LA 클리퍼스가 5, 6위인데 반게임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또 7위에 포틀랜드, 8위에 피닉스 선즈고요. 플레인 토너먼트 자격이 주어지는 9위와 10위에는 골든 스테이트와 유타 재즈가 있고 밑에 LA 레이커스라는 팀이 있는데 13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LA 레이커스. 네, 알겠습니다. 자, 동부는 박재민 위원께 부탁드릴게요. 네, NBA 리그 전체 1, 2, 3위가 다 동부에 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 브루클린 네츠가 또 반등해서 올라왔고 미러키 벅스까지가 리그 전체 1, 2, 3위를 승률로 차지하고 있고요. 4위 클리블랜드 계속해서 상위권 유지하고 있고요. 5위 제임스 하든과 엠비드 선수. 네, 엠비드. 네. 이름 항상 기억 잘못해서. 네, 버티고 있는 필라델피아가 5위,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6위입니다. 야. 그 밑으로 마이애미 히트 7위, 뉴욕 8위, 애틀란타 9위, 워싱턴 10위인데요. 9위와 10위부터는 격차가 그 상위 8개 팀과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위부터는 더 벌어지는데 11위 시카고 불스, 12위 토론토, 13위 올란도 매직, 그다음 14위 샬롯, 15위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리그 최하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NBA 경기장에 프랑스의 은바페가 찾아와서 눈길을 모았다는데 손대범 기자 은바페 아시나요? 아유, 알죠. 제가 네. 월드컵 이후에 아들과 이제 비디오 게임, 축구 게임 하고 있는데 게임으로. 네, 제가 프랑스를 해서 은바페 선수를 끌고 있습니다. 야, 아빠가 강팀을 하네. 아들이 시합을 했어요. 네. 보통 게임하면 이제 대한민국 선택해서 우승도 한번 해보고 월드컵 우승도 해보고 해야지 무슨 뭐 프랑스부터 골라가지고 일반적이긴 하죠.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은바페가 흥미로운 분석을 남겨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NBA 팬이라면서요? 네, 뭐 현역 베스트 5를 꼽았는데 르브론, 듀란트, 야니스, 돈치치, 테이텀이다 라고 또 답변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